자, 안녕. 이제 실수와 그 연산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자, 앞에 그 실수와 제곱근 이 부분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좀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응용이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다. 자, AB가 양수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MN이 유리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밑을 한번 살펴보자고. 아,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 안에 집어넣으려고 양수를 했군요.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루트 A 루트 B를 곱하기로 이렇게 연산을 했을 때는 곱하기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나아가서 아예 루트를 하나를 써서 안에서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좀 봅시다. 그럼 이거는 양변을 좀 제곱을 해봐. 같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보세요. 됐지?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은 뭐가 돼요? 제곱을 하면 얘가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하나는 A가 되고 하나는 B가 되고 이렇게 곱하기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고, 이 얘기는 한 번에 AB가 나오게 된다. 어쨌든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음이 성립한다. 자, 루트끼리 분리돼서 곱해졌을 때는 루트 하나를 쓰고 안쪽에 그 곱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반대로 분리도 되고 이제 합체도 된다.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응용했을 때, 자, 루트 형태가 있으면 보통 AB가 제곱수가 아니라면은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러니까 무리수끼리 계산하고 유리수끼리 계산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MN을 유리수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무리수와 유리수는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끼리끼리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 자체가 앞에 거를 분자에, 뒤에 거를 분모에 두는 그런 의미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나눗셈을 없애는 요령에 대해서 이 분수를 사용한다. 이거고, 자, 분모 분자에 루트가 분리돼서 있으면은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거꾸로 분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자, m 루트 a가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n 루트 b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거쳐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정리하고, 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계산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n도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b도 0이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b는 애초 앞에서 0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됐지 이거? 됐습니다. 그럼 옆으로 잠깐 넘어가서 좀 살피고 넘어갈게요. 자, 개념 플러스. 자, A, B, C가 다 양수여야 이 제곱근 기호를 쓸 수 있는데, 분리되어 있을 때는 몽땅 합체되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각각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곱근의 나눗셈 역시 역수의 곱, 나눗셈은 역수의 곱이다.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어쨌든 루트 안으로 들어갈 녀석들이기 때문에 다 양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D가 위로 C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끼리 분모끼리 계산을 하면 어쨌든 얘네들을 먼저 합체하고 그다음에 또 합체하면은 결국 루트 하나 속에 얘네들이 몽땅 같은 위치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의미고, 이제 분수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는 그냥 뜻이에요.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되나? 그거를 확인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다. 자, 어쨌든 자,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근거로 해서, 자, 합체되어 있을 때는 분리한다. 그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건데, 자, a가 항상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a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자, 거꾸로 생각하면 a의 루트 b가 있습니다. 맞지? 근데 a를 루트 안에 제곱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 루트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는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되잖아요. 그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 먼저 이제 분리를 했다. 자, 얘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분리, 위아래 이렇게 분리. 그 다음에 각각을 보면은 여기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절대값 a로 나오고, 자, a는 또 양수니까 요게 a로 정리가 된다, 이런 말이고, 자, 거꾸로 들어갈 때도 먼저, 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제곱근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합체해 놓은 것이 뭐다? 합체해 놓은 것이 이렇게 돌아간 이런 형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공식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말고 스스로 변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스스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합니다. 옆에 또 중요한 거,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지금 보면 이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와 2루트 2라는 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유지된 상태에서 그 안에만 변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루트 속에 2가 제곱돼서 들어가고, 여기 루트 2가 기다리고 있고, 맞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이 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 루트 하나 속에 2가 제곱과 이제 2로 만나니까 결국 이게 8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틀려 이거. 안 틀겠지 우리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자, 분모가 나왔다는 거는 분수가 나왔다는 거지. 분수의 기본은 통분입니다. 자, 통분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화, 그러니까 유리수 중에서도 이제 정수 형태, 정수 중에서도 이제 자연수 형태로 가급적이면 바꿔주면 이제 통분의 개념을 사용해서 분수의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분모를 유리화합니다. 알았지? 자, 보세요. 자, 일단 세 가지 예를 통해 봤을 때 분모만 그냥 루트 형태가 아니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루트 a가 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a, 루트 a를 곱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두 개를 루트 없는 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는이라는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냥 분자는 따라서 변화가 될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곱하기 1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해봤자 변화 없잖아, 그치? 근데 형태는 변하는데 이제 의미가 안 변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게 분모의 유리화의 핵심입니다. 자, 마찬가지 형태는 변해야 되는데 의미는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된단 말이야. 얘만 보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분모 분자에 루트 a를 곱해주면 되고, 분모 분자에 루트 b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원리대로, 자, 분모를 먼저 어때? ab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합체해갖고 ab 순서 바꾸면은 루트 ab.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를 적당히 합체하면은 어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C 앞에 쓰고 무리수를 뒤에 쓴다. 알았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나왔을 때는, 자, 유리수 먼저, 무리수 나중, 이렇게 순서도 정해지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옆에. 자, 분모에 근호환의 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제곱인 인수가 혹시나 포함되어 있다면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표현해서 쓰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러니까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드는 그런 원리처럼, 이제 무리수를 이제 정리하는 어떤 그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됐습니다. 금방 끝나잖아, 그치? 맞지?
넘어갈게. 문제는 다음에 푸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자, 보세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자, 동량끼리 모아서 하는 것과 같이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합니다. 자, 봐. 근호는 뭐야? 루트 형태니까 자, 루트 A, 루트 A. 모아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뭘로 취급하느냐? 앞에 있는 거는 계수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계수처럼 취급하면 되니까 m 더하기 n. 여기는 어떻게 돼? 같은 형태가 이렇게 AA가 있으니까 그걸로 묶었을 때 m과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자 4, 2, 8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수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얘는 9, 2, 18이잖아. 그러니까 4라는 거는 2로 나가고 9라는 거는 3으로 나가. 근데 안에 남는 거는 루트 2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루트 2가 같으니까 루트 2로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계수 2, 3을 계산해서 이렇게 5루트 2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처음과 끝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야. 잘 봐요.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이 복잡한 형태를 정리를 하니까 5루트 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해서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됐습니다. 옆에도 한번 볼게요.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이제 근호안의 수가 이제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려 하면 이건 틀린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려 하면 틀린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됐어? 그러니까 옆에 거 우리 자, 이 개념 플러스를 잘 생각 정리를 해놔야 그 질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5.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이다. 그 한번 봅시다. 자, 근호를 포함했대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때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에 연결 그 다음에 AC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합체가 되는 거야. 루트 속에 AB 루트 속에 AC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복부호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중복된 부호인데 이제 같은 순서. 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부호인데 이제 같은 순서로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해석,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의 뜻이 부호는 두 개를 쓰지만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서 같은 순서대로 식을 이해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것도 비슷하게 분배법칙을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니까 비슷한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계산. 이거는 일단 뭐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이제 제곱인 게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분모를 유료화해서 이제 통분을 해주고, 곱셈 나눗셈이 있다면 먼저 계산해주고 그 나중에 덧셈 뺄셈을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전에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것 뿐이고, 혹시 몰랐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분배 법칙은 뭔가? 분배 법칙은 이거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 이렇게 곱셈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게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자, 분배 법칙은 이제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할 때도 이제 쓰이는데, 분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분모에다가 어때?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한 것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 주는데, 이제 분자에서 분배 법칙이 이제 좀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제곱근의 값은 우리가 해봤지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걸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하기 좀 애매하죠. 그죠? 자, 2.02의 제곱근 값은 일단 1보다 이렇게 크고, 그 다음 1 다음에는 이제 2, 4니까 4보다 작다 해서 이건 뭐 1. 얼마 얼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값을 몰라요. 근데 정확한 값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이걸 표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자, 제곱근 표라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제곱근 표를
우리가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으냐면, 제곱근을 갖다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녀석의 제곱근이, 이게 이제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렇게 하면, 얘네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1점 얼마 얼마부터 어디까지 된다? 9점 얼마 얼마까지.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모든 수들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루트 a라는 제곱근이, 자, 1부터 10 바로 전까지, 즉 그 형태가 1점 얼마 얼마부터 9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이 값들에 대해서만 이제 제곱근 표를 정리를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제곱근 표를 찾으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 1부터, 그러니까 루트 1.00부터 이제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잠깐, 그 제곱근이 1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얘네들을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1, 그럼 이건 a가 되죠. 근데 이 10이 뭐가 되냐면은 100이 돼. 100. 알겠니? 그래서 100보다 살짝 작다라는 관점에서 99.9까지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쨌든 제곱근 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값들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1점 얼마 얼마부터 9점 얼마 얼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그 한 자리 숫자 1, 2, 3, 4, 5, 6, 7, 8, 9까지로 이렇게 정리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응용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이제 뭐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처음에 설명하면 좀 오히려 복잡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하고, 자, 유제풀이를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